그곳은 비싸고 그녀에게 보다 재미있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줄 돈 많은 늙은이들이 뱃살을 빼러 가는 곳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악이며 정신 건강을 위해 최대한 빨리 그녀를 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이별이고 내 러브스토리가 끝난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어진 이 우스꽝스러운 소극을 러브스토리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이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그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영혼이 없는 뼈와 피부와 근육으로 만들어진 자루처럼 느끼면서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빚을 갚고 생활비를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일에 전력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했다. 몇 달 동안 나는 보수가 형편없는 번역일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회의에 대체 통역사로 일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신경통에 시달렸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길 모퉁이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먹으며 신경통과 싸웠다. 유네스코 통역사 대신 맡은 국제회의 통역 일은 최악이었다. 나는 신경통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틀 후 통역 책임자에게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말해야 했다. 사회보장보험에 등록된 병원의 의사는 내이염인 것 같다면서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나는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여러 번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한 후 비로소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페노 박사의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내 귀에 감염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고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게 했다. 그래도 신경통과 현기증이 가시지 않아 나는 같은 병원에 있는 내과의를 찾아가 온갖 종류의 검사를 받았고 심지어 MRI도 찍었다. 미라처럼 꼼짝도 못하고 산채로 기계에 갇혀 시끄러운 소리에 30-40분 동안 고통받은 것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MRI 검사를 통해 의사는 경미한 뇌출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신경통과 현기증의 진짜 원인이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위험한 시기는 지난 후였다. 앞으로 나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음주를 절제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했다. 퇴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테니 일을 줄이라고 했다. 다행히 그 무렵에 그라보스키 부부가 한 달간 휴가를 보내러 파리에 왔다. 이번에는 일날도 함께였다. 일날은 못 알아볼 정도로 자랐고 말하고 옷 입는 방식은 완전히 미국인 같았다. 내가 나쁜 소녀와 헤어졌다고 하자 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오래전부터 내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군요. 이들은 내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외식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면서 나는 인생의 기쁨을 조금 되찾았다. 어느 날 밤 라스파이데로에 있는 비스트로의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다 갑자기 엘레나가 말했다. 그 미친 여자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리카르도. 난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녀의 변덕도요. 하지만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다시는 그녀와 화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 난 교훈을 얻었어요. 게다가 이제 난 거의 인간 폐물인걸요. 그러니 그녀가 다시 내 인생으로 들어올 위험은 전혀 없어요.
당신은 그녀와 헤어진 것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시몬이 물었다. 또다시 낭만주의인가요? 이 경우에는 그렇지. 영혼 없는 벨기에 사람 같으니. 엘레나가 대답했다. 리카르도는 당신과 달라 낭만적이고 감성적이라고. 그녀는 이 마지막 장난으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 난 그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리카르도.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전화해 새로운 연애 문제나 싸움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해도 강아지처럼 그녀 뒤를 졸졸 쫓아가는 얼간이 짓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소녀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군요.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게다가 얼간이는 내게 딱 들어맞는 단어예요. 그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해요. 시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얼간이가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서 자란 탓에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날이 물었다. 그라보스키 부부는 아무리 사소해도 뇌출혈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으라고 우기며 파시 지역에 있는 개인 병원의 신경외과의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다시 거래은행에 대출을 요청했다. 지난 2번의 대출금과 융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였다. 은행은 놀랍게도 내게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나는 피에르 주드레 박사의 손에 나를 맡겼다. 그는 멋진 사람이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전문의였다. 그는 다시 내게 온갖 검사를 받게 했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 무렵 병원에서 마르첼라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낭테르에서 서민 귀족 공연을 본 뒤 마르첼라와 나는 비스트로로 와인을 마시러 갔다. 이탈리아 무대 디자이너는 매우 상냥했고 자기 일에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부모님과의 다툼과 화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소극장에서 디자인한 무대 세트 얘기를 들려주었다. 낭테르의 무대는 그녀가 프랑스에서 작업한 초기 작품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던 그녀가 어느 순간 자기가 파리에서 본 최고 연극 세트는 무대가 아니라 가게 진열창이었다고 해서 나는 못 믿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나와 함께 확인하러 다녀주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양볼에 키스하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며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답사는 무척 재미있었다. 그녀가 나를 데려가 보여준 진열창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설명과 해석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마리텐 백화점 진열창에 하얀 빛을 받은 야자수와 백사장은 베케트의 오 아름다운 나날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며 몽파르나스의 아랍 음식점에 있는 새빨간 차양은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배경으로 그만이고 마레 지역 생폴 교회 근처의 소박한 구두가게 진열창은 피노키오를 연극으로 각색할 경우 제페토의 집으로 딱이라고 설명해줬다. 그녀의 얘기는 모두 독창적이고 의외였으며 그녀의 열의와 기쁨에 나도 덩달아 즐겁고 행복해졌다. 에콜 거리의 푸티트 페리구르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키스했다. 그러자 그녀는 우리가 파시의 병원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눈 날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2년 동안 어느 배우와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에 헤어져 지금은 좋은 친구로 남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의 내 아파트로 가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몸은 갸냘폈고 가슴은 조그맣고 예민했다. 그녀는 부드러웠고 뜨거웠으며 까다롭지 않았다.
사랑이 끝난 뒤 그녀는 내 책장을 살펴보더니 시집과 소설, 에세이 몇 권만 있을 뿐 희곡집은 한 권도 없다며 나를 나무랐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도록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신은 적절한 순간에 내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눈과 입뿐 아니라 이마와 코와 귀에서도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마르첼라는 이틀 후 밀라노에서 맡게 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비행기를 무서워해서 늘 기차로 여행을 다니는 그녀를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동안 몇 번 전화 통화를 했고 그녀는 파리로 돌아오자 그녀가 머물던 카르티에라탱의 호텔 대신 우리 집으로 왔다. 바지 몇 벌과 블라우스, 스웨터와 구겨진 자켓이 든 가방과 책과 잡지와 무대 세트에 사용하는 조그만 조각품과 작은 모형이 든 트렁크를 들고 마르첼라가 내 삶에 너무도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무모하고 조급한 건 아닌지 생각하거나 되돌아볼 시간도 없었다.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관계에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다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그녀는 어렸고 나는 그녀의 아버지 뻘일 수도 있는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적응력이 뛰어났고 까다롭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와 난관에도 낙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잘 이어졌다. 내가 나쁜 소녀를 사랑했던 만큼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과거의 기억을 묻도록 도와주었다. 마르첼라는 가끔 구청이 후원하는 동네 소극장에도 무대 세트를 세웠다. 그러면 그녀는 내가 있다는 사실도 잊고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다. 나는 번역 일을 맡기가 갈수록 힘들어졌고 통역 일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과거처럼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역 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내게 들어오는 번역 일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어쩌다 맡은 일도 약속 기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질도 형편없었다. 게다가 아예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만 일해도 현기증과 두통이 일어 일을 계속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마르첼라와 함께 산 처음 몇 달 동안은 내 수입은 거의 바닥이었고 나는 다시 대출금 이자와 융자금 상환으로 골머리를 썩기 시작했다. 나는 소시에테 제너럴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 내 문제를 설명했고 그는 아파트를 파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융자금과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잘 관리하면 상당 기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마르첼라와 상의했고 그녀 역시 아파트를 팔자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런 걱정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이었다.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곧 내게 좋은 일이 들어올 테니까요.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계신 로마로 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마술쇼를 보여주었던 온갖 잡동사니를 보관해둔 다락방에 살면 돼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버지와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더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파트를 파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거의 3배가 올랐지만 부동산 중개업소가 데려오는 사람들이 항상 결점을 찾아내 값을 깎거나 수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거의 3달 가까이 늘어졌기 때문이다.